네, 이번 순서는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성공 ABC 순서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은 머리를 또 염색을 또 색을 네, 바꾸셨어요? 색을 주셨네요.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공채 전략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의 400억 달러의 규모, 즉 우리 하나로 47조라는 초대형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그룹, 에너지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최대 공기업입니다. 실제로 채용 예상 인원은 공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2012년까지 전 직원의 11%를 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2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보이고요. 실제 상반기 때 해외 사업이나 녹색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92명을 뽑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한 100명 정도의 추가 모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방학 때 좀 알차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의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만 한전은 정말로 최고의 신의 직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한번 고용이 되면 정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들이 어렵더라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자격을 살펴본다면 정규직 공채에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두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사무직의 경우는 전공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서는 모집 분야에 따라서 전공이나 자격직 제한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는데 사무직의 경우는 750점. 그 다음에 기술직에 대한 600점 이상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아, 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공기업 베스트 5 조사할 때요. 1위가 바로 한전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구직자들이 근데 본인이 공채에서 떨어진 이유들을 얘기하실 때 보면은 네네. 학벌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흔히 정말 신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스카이 이상이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실제 스카이 출신만이 된다고 보시는 것은 좀 과장입니다. 네. 실제 한전에서는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공개 채용을 벌이기 때문에 실제 2005년에서 2008년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소재의 상위권 12개 대학 출신이 10% 미만입니다. 네. 적네요. 가장 많은 인원이 전남대와 경북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생들이 오히려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희 사촌 형이 한전에 계시거든요. 네. 지금. 네. 들어가실 수 있는.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제가. 개인 네. 스펙이 좋으시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서울 네. 소재 상위 12개 대학 출신 10%. 와, 진짜 도전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떨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화면에서 보이는 인재상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에 보이는 인재상과 달리 최근에서는 한전에서 전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될 사고와 행동 기준, 그 다음에 경영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인 캐코웨이라는 걸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캐코웨이는 세계 최고, 고객 존중, 성과 추구, 도전 혁신, 사회적 책임의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혁신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40년 경력의 LG맨인 김상수 사장님이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기업처럼 수익 중심의 과감한 계획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ACT라는 혁신스쿨 운영이라든지 CEO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조금 생소한데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 보상 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성과 연봉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무한 경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공사지만 민간 기업 같은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대기업들에서 정말 CEO하고 네. 트위터로 대화들을 하시고 많이 이렇게 개방적인 형태로 지금 직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전형 방법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다면 1차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2차는 필기시험, 3차는 논술, 면접, 인적성을 동시에 보게 되어 있고 이 3차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확정됩니다. 네. 2차 필기시험의 경우는 상식과 전공으로 되어 있고 3차 면접시험에서는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1차 서류 전형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서류 전형은 다른 기업과는 좀 특이합니다. 네. 실제로 연령이나 학력, 학점,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와 자격증 2가지 항목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외국어의 경우는 영어를 비롯해서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그다음에 아랍어 등의 여러 가지 외국어 중에서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토익으로 기준을 본다면 사무직은 900점, 그다음에 기술직은 800점 이상이면 무조건 만점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 사무직과 달리 기술직의 경우는 외국어 100점 이외에 자격 면허에 따라서 30점의 가점을 주고 있어서 13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8년으로 서류전형 커트라인을 살펴본다면 법정이 84점, 100점 만점이고요. 네. 상경이 83점, 그리고 배전 기술직은 130점 만점에서 97점, 송변전은 103점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가급적 많은 인원을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외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나 사무관리의 전반적인 자격증을 좀 미리 취득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전 채용 원하시는 분들은 외국어와 자격증 취득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 학벌이나 이제 나이를 배제하고 네. 그래도 본인의 실력, 스펙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네, 2차 필기시험에는 그 공사 내부에 대졸 취업 6년차 그리고 보통 나이가 한 33살 정도는 차장급을 차출해서 실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나왔던 문제는 전부 다 제외하고요. 네. 그 객관식을 100문항을 출제하게 되는데 상식 20문항, 전공 80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전공으로 경우에는 법정직에 지원할 경우는 법학과 행정학 50%를 반영되어 있고요. 상경직은 경영학과 경제학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직은 그 기사시험의 과목인데 기사시험보다는 수준이 좀 높습니다. 네. 또한 상식의 경우는 인문과 사회과학, 컴퓨터, 한자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2차 필기시험을 통해서는 전체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이 5년간의 기출문제 배제라, 이거 정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두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을 쫄라보는 시간이죠.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요령, 비법,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전공과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에 대한 종합적인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4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와봤습니다. 그렇죠. 첫 역시 번째는 소장님. 네. 사전학습 시에는 사전학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다만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원자가 각각의 지원 분야나 전공에 대한 원론적인 학습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기본서를 기본으로 하시고 보다 다양한 참고 서적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서 학습 이후에는 관련 문제집을 주기적으로 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문제가 한전 입사 후에 실행하는 업무, 그리고 고객과의 만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예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 좋은데, 서브노트 이외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틀린 답변은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학습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참고 서적 참고하시고 업무 수행하는 입장에서 문제 예측하시고 본인만의 서브노트 만드시라는 조언 해 주셨습니다. 네. 늘 쏙쏙 들어오는 정보. 그렇습니다. 기훈 씨가 조를만 하죠. 그렇죠. 네. 제가 안 조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답답해 하시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2차 필기시험 요령 알아봤고요. 자, 3차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3차는 크게 논술과 면접,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각 시험의 총점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고요. 논술은 100점 만점이고요. 면접은 150점 만점. 적성 검사는 50점 만점인데 적합, 부적합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차 시험의 핵심은 논술과 면접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3차 시험까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야, 신입 직장이라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전은 특히 공사 중에서 그 구직자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네.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돼 네. 있기 실제로 때문에. 이제 4학년이 아닌 저학생 때부터 목표를 두고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인을 한다는 자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직장이고 연봉이 좋고 그다음에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최근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연봉이 좀 삭감됐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이고 공사의 특성상은 주기적으로 지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너무 장밋빛 빛깔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더 좋아진 건 수익성 중심의 성과 지향적인 연봉 고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의 내실이 있는 근무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철저한 준비 요령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늘 이제 열심히 매진을 하셨다가 안 네. 되셨을 경우에 지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 부분이 늘 걱정인데요.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매직 같은 일이 늘 생기잖아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 맞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인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